손흥민, 토트넘, 이후배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을 향해 엄지를 세웠다. 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끈 한국 축구대표팀은 26일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4차전에서 태국을 3에서 0으로 대파했다. 지난 1에서 2월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기간 갈등을 빚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합작골이 터졌다. 둘은 이강인의 사과로 화해했고 이달 이강인이 대표팀 소집 후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라운드에서 똘똘 뭉치는 게 남은 과제였는데 태국을 상대로 둘이 득점을 만들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득점 후 포옹하며 기쁨을 나눴다. 경기 후 손흥민은 중계사 쿠팡 플레이를 통해 많은 분이 걱정하셨다. 축구를 하다 보면 서로 승리욕도 너무 강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보면 다툼이 있다고 생각한다. 강인 선수도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며 강인 선수가 이번 계기로 훌륭한 선수,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재능적 부분에서 수없이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가야 하는 선수라는 것을 확실히 생각하고 행동 하나하나 5천만 국민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선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며 오랜만에 강인 선수 끌어안아 봤는데 너무 귀여웠다.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이강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내내 밝았다. 모처럼 대승을 거둔 터라 여느 때보다 더욱 들뜬 표정이었다. 이번 승리로 한국은 2023 아시안컵 4강 탈락, 연이은 논란 후 폭풍을 잠재운 분위기다. 내용과 결과 두 토끼를 잡은 것도 호재다. 손흥민은 며칠 전에 상대팀으로 경기했는데 내용적으로 만족스러웠음에도 경기에서 비기면서 부정적인 시선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더운 날씨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선수들의 헌신, 노력으로 좋은 경기 결과까지 얻어내서 기분이 좋다. 오늘은 보셨을 것이다. 우리가 한 팀이 돼서 멋진 경기를 했다. 우리가 무실점 승리를 해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태국전이 태극 전사를 똘똘 뭉치게 한 한판이었다는 평가다. 손흥민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기가 치렀다. 이런 와중에 선수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더운 날씨, 다른 잔디 등 어려운 경기를 했을 텐데 선수들이 한 발 한 발 더 뛰고 1%씩 더 희생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황선홍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임시 사령탑의 피날레를 승리로 장식하기 위한 필승 전략으로 균형을 강조했다. 공격은 공간이 넓은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고 수비는 역습을 선제 차단할 수 있는 중원부터 압박해야 한다. 이에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박진석, 전북현대 등이 핵심 카드로 거론된다. 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6일 오후 9시 30분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경기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4차전 태국과의 원정 경기를 갖는다. 승리하면 2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태국과 승점차가 6점까지 벌어지고 득실도 8점 이상 앞서기 때문에 사실상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하게 된다. 이 경기를 끝으로 임시직에서 물러나는 황 감독이 유종의 미를 거둬야 추후 부임할 정식 사령탑의 임기 초 성적 부담도 줄어든다. 지난 2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 피파 101위 태국을 상대로 비긴 아쉬움을 털기 위해서는 측면 공격과 중원 수비가 중요하다. 홈에서 한 골에 그쳤던 만큼 공격진의 변화가 유력한데 후반에 호흡을 맞춘 손흥민, 토트넘, 과 이강인이 동시에 선발 출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태국에 입국한 황 감독은 무너진 균형을 보완해야 한다. 좌우도 그렇고 역습 수비에 어려움이 많다. 상대 장점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태국과의 첫 경기에서 두 줄 수비벽에 고전하며 후방에서 공을 돌리다가 좌우 공격으로 막힌 혀를 뚫었다. 전반 19분 오른쪽 공격수 정우영, 슈투트가르트,
이 드리블과 패스로 황인범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첫 슈팅을 기록했다. 득점도 측면에서 시작됐다. 전반 42분 공격형 미드필더 이재성, 마인츠, 이 왼쪽으로 빠져 정우영, 슈투트가르트으로부터 스루 패스를 받은 뒤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을 꺾어줬다. 이어 중앙으로 쇄도하던 손흥민이 침착한 왼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후반 8분에도 이재성이 오른쪽에서 왼발로 가볍게 패스했고 정우영이 결정적인 슈팅을 때렸다. 다만 상대 골키퍼 손에 막힌 공은 크로스바를 맞고 튀어나왔다. 한국은 후반 17분 이강인, 후반 28분 왼쪽 수비수 이명재, 울산 HD를 투입해 적극적인 공격을 펼쳐줬으나 공격 수비 간 세밀함이 부족했다. 오른쪽에서 두 손을 번쩍 들어 패스를 요구한 이강인과 중앙에서 크로스를 받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인 조규성, 미트윌란에게 공을 연결하지 못했다. 결국 이강인이 중앙, 왼쪽으로 자리를 옮겨 공을 잡았다. 수비는 미드필더 조합이 핵심이다. 후반 16분 실점 장면을 보면 오른쪽으로 수비수 6명이 몰려 태국 룩 미켈슨에게 슛을 내줬다. 중원 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시 삼선 미드필더 황인범, 즈베즈다, 백승호, 버밍엄시티 모두 공격에 특화된 자원이었다. 황인범은 지난달 아시안컵까지 대표팀에서 박용우, 아라인, 백승호는 2023 시즌 K리그 1 전북에서 박진섭에게 수비 도움을 받았다. 활동량과 수비력을 갖춘 박진섭, 정호연, 광주FC 위 기용이 예상되는 이유다.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앙에 집중된 태국 수비를 흔들기 위해 측면을 공략해야 한다. 손흥민은 중앙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득점을 노리기 때문에 이재성의 활동 반경뿐 아니라 양 풀백의 공격력이 중요하다며 상대 조직력, 역수비 수준급이라 박진섭 등 수비에 집중할 수 있는 미드필더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이강인의 출전 여부에 대해 정우영은 주로 왼쪽에서 뛰는 선수라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선발로 나설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두 번의 마법은 없었다. 한국이 왜 약 80계단 늪은지 보여줘. 태국 언론, 태국은 한국 상대 되지 못해. 한국. 태국 3에서 0 완파. 한국 축구대표팀은 26일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5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시조 예선 원정 경기에서 태국을 3에서 0으로 꺾었다. 한국은 경기 초반부터 점유권을 장악했다. 전반 19분 이재성이 선제골을 넣어 기선을 잡았다.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조규성이 골 지역 오른쪽을 파고들며 상대 골키퍼를 제친 뒤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다. 공이 빗맞아 골대 앞으로 굴러가던 중 이재성이 태국 수비수 티라손 분마탄과 경합한 끝에 골라인 너머로 공을 밀어넣었다. 이어 후반 9분 한국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합작골로 2에서 0을 만들었다.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정확하게 전진 패스했고 손흥민이 강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승기를 잡은 한국은 후반 37분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김진수가 올린 크로스를 김민재가 머리로 떨구자 문전에 있던 박진섭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세 번째 골을 넣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태국과의 역대 전적 성적을 31승 8무 8패로 향상시켰다. 임시감독 황선홍 감독은 A매치 데뷔승을 거뒀다. 한국은 C조 선두, 승점 13승 1무를 유지했다. 싱가포르에 승리한 중국이 2위, 승점 7에 올랐고 태국은 승점 4로 3위로 밀려났다. 한국이 완승하자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는 두 번의 마법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방콕포스트는 태국 총리와 태국 K-팝 슈퍼스타가 포함된 떠들썩한 군중 앞에서 경기를 펼친 태국은 한국에 압박을 가했지만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태국은 서울에서 열린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둔 마법을 재현할 수 없었다며 승부욕이 넘치는 한국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선수들은 홈 경기에서의 무승부에서 교훈을 얻었고 왜 그들이 피파 랭킹에서 태국보다 거의 80계단이나 높은지를 보여주면서
홈팀 태국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 고 덧붙였다. 3. 이강인은 안 데려가? 음바페. 레알 합류 전부터 선수 영입 압박. 친동생이어 프랑스 후배 데려와. 요청. 프랑스의 풋메르카토는 26일 한국 시각 음바페가 첫 번째 영입을 승인했다라고 보도했다. 음바페는 이번 여름 PSG와의 계약이 만료되면 레알에 합류할 것이 유력하다. 이미 레알과 음바페가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이어졌으며 음바페도 최근 A매치 경기를 앞두고 더 이상 내 미래에 대해 물어보지 않는다 라며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행선지인 레알로 갈 것이라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레알은 음바페를 품으며 확실한 슈퍼스타를 선수단에 또 추가하게 됐다. 지난해 여름 주드 벨링엄을 데려오며 갈락티코 3기 출범을 알렸던 레알은 음바페 영입과 더불어 갈락티코를 구성할 알폰소 데이비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영입까지도 준비 중이다. 음바페는 PSG에서보다 더 적은 연봉 제한에도 불구하고 레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대신 음바페는 동생 에단 음바페의 레알 이적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PSG 시절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선수 영입까지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풋메르카토는 이번 여름 레알에 합류할 프랑스 선수는 음바페만이 아니다. 레알은 PSG와 같은 다른 구단들과 함께 릴 수비수 레이 요로 영입에 관심이 있다. 불과 18세인 요로는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올여름 이적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레알이 가장 선호하는 선수다. 레알은 음바페, 데이비스에 이어 세 번째 영입으로 그를 원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라파엘 바란을 연상시킨다. 무엇보다도 이 이적설에는 특정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음바페다. 음바페는 요로의 팬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요로가 프랑스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수비수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레알도 음바페의 주장을 반드시 고려할 것이며 그의 미래는 마드리드의 관심 아래 쓰여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음바페가 요로를 칭찬하며 영입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생 센터백 요로는 지난 2022년 릴에서 프로 데뷔한 이후 올 시즌 주전으로 도약했다. 빠른 속도와 긴 다리를 활용한 커버 능력이 돋보인다. 레알 외에도 여러 구단이 요로 영입을 원한다고 알려졌다. 레알은 음바페의 요청과 함께 경쟁팀들을 따돌릴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음바페는 PSG에서도 여러 차례 선수 영입을 요구하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당시 프랑스 언론들은 음바페가 PSG 수뇌부에 자신이 함께 뛰고자 하는 스트라이커 명단을 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으며 올 시즌 PSG에 합류한 우스만 덴벨레도 음바페의 요청으로 영입된 것이라고 알려졌다. 다만 이번 요로 영입 요청은 애초에 레알이 영입 대상으로 고려하던 선수였기에 음바페의 추천이 없었더라도 레알이 요로를 향해 적극적으로 제안을 건넸으리라 예상된다. 음바페를 시작으로 레알이 다음 시즌 본격적인 갈락티코 출범을 위한 선수 영입을 준비 중이다. 어떤 젊고 유망한 선수들이 음바페와 레알에서 합을 맞출지도 큰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4. 안토니보다 심하네. 1000억, 영입 오른쪽 화살표, 455일 0골, 메뉴에서 부활 절실. 이번 시즌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한 메이슨 마운트의 활약이 절실하다. 마운트는 첼시 성골 유스 출신이다. 프랭크 램파드 감독 중용하에 2019에서 20시즌부터 4년간 첼시에서 뛰었다.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우승을 이끌기도 하면서 총 195경기에 출장해 33골 37도움을 기록했다. 하지만 잦은 사령탑 교체와 부상 여파로 인해 지난 시즌은 24경기에서 3골 2도움에 그쳤다. 반등을 목표한 마운트,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유행을 결정하며 관심을 모았다. 맨유는 중원을 보강하기 위해 7월 초 마운트를 첫 번째 영입생으로 선택했다. 이적료 6천만 파운드, 약 1023억, 라는 거금을 들였고, 지난 시즌까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달았던 등번호 7번까지 맡기면서 마운트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마운트는 프리시즌 동안 맨유에서 적응을 마쳤다. 그러나 프리미어리그,
PL, 개막 후 마운트의 경기력은 기대 이하였다. 중원에서 카세미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불안한 호흡으로 지적이 잇따랐다. 설상가상 잦은 부상까지 겹쳤다. 마운트는 리그 8경기 출전에 그쳤고 선발은 4회에 불과했다.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2경기.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EFL, 2경기도 소화했지만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EFL컵에서 기록한 1도움뿐이다. 이후 장기 부상이 이어졌다. 지난 11월 루턴 타운전 이후 종아리 부상을 당했고 재활에 전념했다. 2개월간 경기에 나서지 못한 마운트는 높은 이적료에도 불구하고 메뉴에서 잊혀질 정도로 흔적이 지워지면서 최악의 영입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득점 침묵 또한 길어지고 있다. 마운트는 1년 넘도록 소속팀은 물론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경기에서도 골을 넣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골을 넣은 것은 첼시 시절 2022에서 23시즌 본머스와의 17라운드였다. 당시 쐐기골을 넣고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었지만 그 이후 455일 동안 모든 대회 공식전에서 골을 넣지 못했다. 마운트의 장점은 왕성한 활동량과 공격적인 플레이다. 미드필더임에도 첼시 시절 리그에서 2019-20 시즌 7골 5도움, 2020-21 시즌 6골 5도움, 2021-22 시즌 11골 10도움을 기록하며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기도 했다. 부상에 시달리던 그는 지난 18일 리버풀과의 FA컵 8강전에서 교체 투입되며 약 15분간 경기를 소화했다. 이번 시즌 맨유는 암라바트, 카세미로, 에릭슨 등이 중원에서 미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남은 시즌 활약이 절실한 마운트다.